네, 어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한국에서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어제 한동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미 아시는 대로 다행히 6시간 만에 그 계엄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뭐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이미 잘 아실 테니까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건너뛰고 바로 외신들의 반응을 좀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로이터 통신, 뭐 CNN 등등 여러 미국의 이제 언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뉴욕타임즈가요 아주 그 주목할 만한 시각으로 특집 보도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이곳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그 한국과의 관계, 어떤 한미 관계는 정말 특수한 관계잖아요. 동맹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우방 관계, 심지어 더 나아가서 혈맹 관계,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 미국의 현 행정부와 한국과의 그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한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시각입니다. 자, 뉴욕타임즈의 어제 한국 관련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엄령은 선포 6시간도 안 돼서 결국 해제됐습니다만은 해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선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번 한국의 사태와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실제로 이 백악관은 그 이번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사전에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라고 일종의 이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 통보를 한다고 해서 뭐 허락을 받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미 간의 어떤 특수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국에는 이 미국 군대도 가 있잖아요. 주한미군도 가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관계를 감안했을 때 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미국에는, 백악관에는 사전에 통보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일종의 좀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이런 틀로 외교정책을 계속 펼쳐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근간인데 한국의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측을 보도했습니다.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민주주의의 우방국대, 독재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인데 지금 그 민주주의로 봤던 한국에서 이런 막 계엄령이 선포되고 하면은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로서의 우방국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전 세계로의 촉진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 그 계엄령 선포 이슈가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충격이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북한 등 소위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난 2001년부터 하나의 그 이벤트라고 하면 너무 가볍나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서밋 같은 거, 정상회의 같은 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했습니다. 2021년 12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하나의 행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였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2021년에.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에 2차 정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초청받은 나라는 어디냐?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그리고 이제 한국.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이때는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미국 밖에서 처음으로 열린 그런 그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서 열렸냐?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언제냐? 2024년 3월, 바로 올해. 지난 3월에 이게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주최국이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단독으로 한국이 주최를 했습니다. 당시 3차 정상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행사를 주최했으니까 한국에 직접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굳건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이자 세계 민주주의의 챔피언 코리아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을. 세계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한국이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게 너무너무 어울린다라고 정말 극찬을 한 거죠. 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그만큼 인정하면서 극찬을 했었습니다. 불과 한 7개월 전, 8개월 전, 지난 3월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챔피언, 그리고 민주주의의 챔피언인 이 코리아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건 너무너무 어울리는 일이다.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022년 대선을 가까스로 이긴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내 지지율이 요즘 매우 낮다라면서 야당과 의회를 겨냥한 그의 이런 행동은,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는 그런 것들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의 어떤 일들을 연상하게 만들어서 참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런 한국의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잠깐 6시간 선포였다. 그걸 연상시킨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더욱 뼈아픈 순간으로 이번에 한국을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끝으로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한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 중에 하나였던 이유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접해 있는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정말 힘겹게 드라마틱하게 민주주의를 급성장시키면서 마치 그 민주주의의 봉화 같은 그런 존재로 미국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동맹으로 미국이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미국은 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난 이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현재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조용히 물밑에서 미국의 현 민주당 행정부,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런 마음, 심정일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현 행정부는 그런 심정일 것이다. 라는 보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다른 외신을 좀 더 볼까요? 자, 워싱턴 포스트를 보겠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제목은 상당히 선정적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South Korea's Yoon declared, 그러니까 윤은 이제 윤 대통령 declared, then lifted martial law. Why? 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천천히 읽어서 그렇지만 사우스 코리아의 윤이 declared 했다. 이건 뭐냐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then lifted, 이건 다시 거둬들였다라는 것이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시 거둬들였다. 뭐를? martial law, 군사 계엄령을 다시 선포했다. 다시 거둬들였다. 그리고 점 찍고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why? 그리고 퀘스천 마크.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도대체 왜?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대가 국회 표결을 받아들일지, 국회가 이제 해제 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제 가결이 국회에서 나왔지만, 과연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에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몇 시간 후에 대국민 연설을 갖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 해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계엄령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어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국민들에게 끄집어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전에 얼마 전에 그 야당에서 계엄령이 선포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발표가 야당 의원들 몇몇 사이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에 계엄령 선포는 완벽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why?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Why? 왜?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왜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영어 문맥으로만 보면 왜 해제했냐? 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6시간 만에 해제할 거면 왜 선포했냐? 도대체 왜? 라는 참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제목 Why? 왜? 라는 그 한 단어 why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정말 why? 왜 윤 대통령은 선포했었을까요? 그리고 why? 왜 6시간 만에 또 그걸 다시 해제, 거둬들였을까요? 정말 그 한 단어, 왜라는 단어가 계속 저는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언론사 보겠습니다. AP통신은요,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한밤중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6시간 만에 해제했다라고 한 줄로 이렇게 딱 보도를 했습니다. 그 AP통신은 그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윤 대통령이 애초에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은 어쩌면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의회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한 어떤 상징적인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일국의 국가 원수가 계엄령이나 이런 걸 선포했을 때 이렇게 어느 언론사가 섣불리 이런 분석을 막 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저는 그 한국 정부를 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만하게 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 한국 정부를 좀 AP통신은 너무 가볍게 본 건가 만만하게 본 건가 이렇게 마구잡이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의 그런 그 계엄령 선포 배경에는 현재 야당이 다수당이라서 막 독점적으로 막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김건희 특검법이니 무슨 특검법이니 대통령 탄핵안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AP통신이 분석했다라고 저는 AP통신의 보도 내용을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다른 언론 볼까요? CNN. 6시간 만에 이루어진 계엄령 해제. 이것은 윤 대통령의 유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자동차가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유턴해서 뒤로 간 거죠. 자,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의 유턴은 대규모로 단결된 한국 국회의원들과 그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나온 유턴이었다라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일부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어떤 분출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야당에 이번에 그 투표할 때 찬성표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친한동훈계 의원들 18명이 국회에 가서 야당과 함께 그 해제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측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일시적이나마 발생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국회의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 계엄을 다시 해제한 것은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대변인은 우리는 윤 대통령이 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서 방향을 바꾸어 유턴을 해서 계엄을 해제하는 그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그 계엄 해제하라는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안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존중해서 해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불과 짧은 한 줄이지만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 말해볼까요? 제가 우리 한미 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일이 계엄령 선포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럼 한미 동맹도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간에 깔아놓고 한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자,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현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안도한다라는 이런 수식어를 쓰고 민주주의가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라고 이렇게 그 수식어를 쓴 것은 이번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음을 백악관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이에 앞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왜 한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한국의 윤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로부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입니다. 앞으로 뭐 1시간 뒤에 선포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밝힌 것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엄 시행을 둘러싼 한미 간의 조율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번 한국의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선포의 일련의 여러 가지 그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 미국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선을 그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라는 것은 뭐 통보 안 해줘서 나 삐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과 우리 미국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통치라는, 즉 국민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라는 국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근본 기관을 약화시킨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디 김 상원의원 당선자죠. 지금은 하원의원. 앤디 김 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한국의 취약성이 증가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국의 취약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짧게 말했지만 뭐 안보적인 면도 있겠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민주주의와 관련된 취약성이 증가됐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면의 취약성도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제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이 내용 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을 속보로 커뮤니티 공지에 속보로 막 올렸더니 그 댓글을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한국의 참 중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1년에 한 번 연말에 좀 대목을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대목 좀 챙기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해버려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의 그 경제적인 면의 취약성도 증가시켰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라고 말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앤디 김 의원은 긴급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뒤이어서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치였고 그것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는 일이다라면서 이번에 그 사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또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한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해나가면서 그 국정 과정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도전을 항상 있게 말했는데 그 도전 중에 좀 커다란 도전, 내가 너무 불편한 도전, 내가 너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도전이 닥친다고 해서 이거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항상 어떠한 도전이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앤디 김 의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이 연말에 한국의 취약성을 아주 극적으로 증가시킨 위험스러운 그런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 수십 명의 계엄군이 그 국회로 막 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자, 뉴스에 보도된 그런 영상 외에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막 찍은 그런 영상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국회 그 건물 안에서 그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보면 이제 보좌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보좌관들이 그 군인들과 대치하면서 막 찍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계엄군이 저는 한 수십 명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수백 명이 넘더라고요. 여하튼 수백 명의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막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그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비롯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조, 심지어는 한동훈 체포조 등 3개의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일부 군인들이 실제로
누군가의 국회 사무실에 막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영상을 보니까 누구 먼저 한 명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창문 깨고 뛰어내린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몇 명의 군인들이 더 들어오고 뭐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렇게 창문을 깨고 막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 내부를 수색하면서 사람을 찾는지 뭐 물건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를 막 찾는 그런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모두 국회 본회의장 안에 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은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회의장 안에서 잠그고 또 회의장 밖에서는 보좌관들이나 이런 스태프진들이 국회 직원들이 그 소파, 책상, 의자 이런 걸로 왕창 그 문 앞에다 왕창 쌓아놔서 일종의 그 무거운 가구로 바리케이트를 쌓아놓은 거죠.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일찍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자, 영상 속의 상황은 뭐 가짜 영상이 아니니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 체포조가 있었다, 뭐 이재명 체포조가 있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뭐 민주당이 그렇게 말했지만 무조건 믿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인 법무부의 감찰관이 있는데요. 류혁이라는 법무부 감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 류혁 감찰관의 그 증언 내용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그 류혁 감찰관은 반발해서 그날 밤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법무부 건물을. 그는 그 윤 대통령을 향해서 반란의 수괴다 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심하게 말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그날 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그 3일 밤이죠. 한국 시간 3일 밤, 그날 밤 늦게 회의 소집이 있다라는 통보를 받고 밤늦게 법무부에 갔더니 비상계엄 관련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라면서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 발령에 부하뇌동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계엄이 발령되면 어떤 지시가 내려올 텐데 그런 지시를 자신은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계엄 관련 회의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회의장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그 자리에서 사표 쓰고 사표를 내고 바로 나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당연히 탄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탄핵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은 법무부 감찰관인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란의 수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뭐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한국 상황에 대한 미국 쪽의 보도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너무 안 좋고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또 들어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취합하고 또 미국 쪽이나 다른 쪽에서 나오는 상황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한 건지 뭐 한 달 전부터 개혁한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조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또 마침도 6시간 만에 바로 해제를 해버리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선포하기 직전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더 취합해서 내일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미국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사안이 좀 있어서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지나서 이제 연말 선물 구매 등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 쇼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명한 쇼핑몰과 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허위로 할인 상품을 팔거나 짝퉁 명품 등 또는 뭐 위조나 가짜 물품을 팔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례 등이 올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한인 소비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BS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을 맞아서 많은 각종 가짜 쇼핑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한 온라인몰인 웨이페어라고 있습니다. 웨이페어. 뭐 오프라인도 크죠. 이 웨이페어를 사칭한 그 웹사이트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웹사이트 주소를 웨이페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해서 만들어 놓고 이들 웹사이트에서는 이 사기 광고가 여러 개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800짜리 어떤 매트리스를 $39에 깜짝 세일한다라고 막 올려놓고 판매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살려고 달려드는데 이들의 목적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정보 탈취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웨이페어 외에도 아이케아, 또 노스페이스 등과 같은 유명한 브랜드를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와 광고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한인 최모 씨는요, 2주 전에 한 온라인 쇼핑몰의 그 특별 세일 광고를 보고 연말 선물로 좋은 상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 자신이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좀 필요했던 것이 있어서 하나 이제 상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신뢰성과 관련된 그 인증마크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인증마크는 얼마든지 요새 뭐 AI 이용해서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일 뒤에 진짜로 상품이 배송돼서 오기는 했는데 그 열어보니까 이제 자신이 2개를 주문했는데 한 가지는 품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뭐 이걸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선물은커녕 본인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품질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사진과 완전 다른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품이 배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해당 웹사이트가 사라져버려서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리펀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해당 웹사이트가 그날 들어가 보니까 며칠 만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도 할 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만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혼란스러운 가운데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늘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고 건강한 오늘 하루 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